이 영상은 현재 투표제도의 위험이 있는 부분과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왜 사전투표지는 투표일 투표지처럼 일렬 번호를 떼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투표일에 사용하는 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얼마나 투표했는지를 세는 일렬 번호를 떼어서 나중에 투표지를 보더라도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투표 직전에 일렬 번호를 떼어서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4년부터 시행한 사전투표지에는 QR코드가 붙어서 계속 시행되었고 2024년부터는 바코드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일렬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표리를 투표에서 떼는 일렬번호와 일치하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투표일 투표에서는 떼는 것을 사전투표에서는 왜 떼지 않을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투표지는 마크를 하고 어떤 투표지는 마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산하고 바꿔치기를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인터넷 사기 도박 사건을 보면 악성 코드를 PC방에 설치해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상대의 화면을 작업방에 전송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상대방의 돈을 뜯어갔습니다. 투표지 바꿔치기를 의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투표지에는 바코드를 붙이고 그걸 스캔하고 스캔할 데이터가 유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가 외국에서 부정선거를 일으켰습니다. 투표일 투표지에는 일련 번호를 제거하고 여분의 투표지를 항상 많이 생산하고 투표함 이동 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함 봉인지는 깔끔하게 떼어지고 봉인지를 서명한 사람이 개표소에서 자신의 서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사전투표지로 체크하고 투표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선관위 조직을 한번 살펴봅시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300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선거관리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도청, 특별시청에 준하는 17개 시도 선관위가 있습니다. 시도선관위 위원장은 각 도시에 있는 법원장이 추천한 판사가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20명에서 60명 내외의 직원들과 함께 주로 지역정당 및 후원의 관리, 공직선거 단속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249개의 구시군 선관위가 있는데 위원장은 자체 선발한 현직 판사가 주로 맡게 되고 10명 내외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합니다. 주요 업무는 하부조직인 읍면동 선관위를 관리하고 투표 물품을 관리하며 공직선거 감시와 홍보를 합니다. 이 구시군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개표를 관리하고 기표지를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로 3,505개의 읍면동 선관위가 있습니다. 편의상 하위 조직으로 표현하였지만 선관위는 모든 선관위가 독립된 조직으로 수평적 구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원장이 현직 판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정치인이 되려면 그 지역의 모든 선거활동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인 판사에게 잘 보여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장의 선출을 위원들이 투표해서 뽑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의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지의 일련 번호를 특별히 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코드는 읽기 힘들어서 일련 번호를 떼어낼 필요는 없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떼지 않고 교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서 바코드를 계속 붙여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기표한 투표지는 개표 과정에서 스캔되어서 각 지자체에 보관이 되며 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으며 이 투표 이미지와 사전 투표자 목록의 일렬번호 데이터를 결합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보는 투표지 분류기 업체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부인하고 있습니다. 투표일 투표지는 현재 투표일 열흘 전에 인쇄를 시작합니다. 선거인 수에 맞춰 인쇄하고 투표인은 선거인 수의 8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투표일 투표지는 항상 많이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는 투표지는 바꿔치기에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지는 사용한 만큼만 인쇄되기 때문에 남는 용지가 없고 그만큼 낭비도 덜합니다. 또한 바꿔치기에 사용될 용지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투표일 투표지도 사전투표지처럼 QR코드를 붙여서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요? 중앙선관위의 말대로 일렬 번호가 보기 힘들어서 바코드를 붙여도 된다면 투표일 투표지도 프린트 방식으로 바코드를 붙이는 게 더 좋은 방식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투표지 분류기에 업체가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가 끝나고 개표를 할 때 각 지역 개표소로 배포가 되고 사용 후에는 각 지역 선관위 물품 보관소로 모이게 됩니다. 이 운영장치 노트북에 개표소에서 스캔받은 기표지 이미지의 데이터가 남아서 사용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표지 이미지 데이터가 추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장치에는 하드디스크에 윈도우가 설치되고 그 위에 투표지 분류기 운용 프로그램이 설치되는데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운영장치에서 스캔되었던 이미지가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장치에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 메모리에 올라가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종료된 후에 사용한 데이터가 남지 않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장치에 다른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 운용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업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에 세명대 이경목 교수가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회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 국회의원들이 전자개표기 예산을 전액 폐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의 중앙선관위에서는 김용희 주무관에 의해 새로운 개표기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로 2013년 8월경에 새로운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사이인 2012년 12월에 18대 박근혜가 당선된 대선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한텔 시스템의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5.16 군사 정변을 떠올리게 하는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대부분의 투표소에서는 수검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를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발표된 개표 수치가 비정상적이어서 논란이 있었고 투표지 분류기가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 여러 논란과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숨기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이 같은 논란으로 투표지 분류기는 2013년 8월 미루 시스템즈로 변경되었고 2014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시작되어 투표지에 QR코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투표지의 QR코드에는 일련 번호가 있어서 선관위가 관리하는 투표인 명부와 결합하면 누가 누굴 찍었는지 DB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바코드로 바뀌었다 뿐이지 11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진다면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에 각 선거구별로 누가 이기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새로운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하던 선관위의 김용희 주무관은 2011년 선관위가 아닌 외교부 산하의 세계선거기 관여부에 A웹을 설립하고 초대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A웹은 그 후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것을 모토로 제3국가나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나라들의 미루 시스템즈의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루 시스템즈의 영업사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그중에 2017년에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지 분류기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개표가 끝나고 이라크, 술라이마니아 지역에서 결과가 말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슬람은 가문으로 지역 사람들이 묶여져 있어 누구를 찍자고 지역 사람들이 뭉치면 다들 따르는 편이라 이러한 이상한 투표 결과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투표지를 수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표를 진행하기로 한 날 아침에 투표지 보관소에 불이 나서 수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재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투표 결과 원래와 뒤바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콩고 대선에서는 전자투표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전자투표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와는 다르게 코스크 형식으로 눌러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로 시스템즈 전자투표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고
이에 항의하는 유혈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태로 콩고에서 한국 국회로 프리덤 파이터라는 단체가 항해 방문하였고 국회에서는 외교부 산하단체인 AF 김용희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해당 청문회에서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이라크 부정선거 이야기를 아무도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아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파로 선관위가 새로 구매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한틀 시스템 것으로 하고 기존 미로 시스템 분류기는 부분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 업체들의 부정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8대 박근혜 대선 발표 관련 영상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18대 대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운영장치 컴퓨터에 투표지 이미지를 저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개인정보와 결합되는 일련 번호는 모두 제거된 상태의 이미지라 개인을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에서 제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는 나중에 필요시 확인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영상의 나머지 부분은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현재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현직 판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식군 위원회의 하부조직인 읍면동 위원회는 구식군 위원회가 위촉, 해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참관인은 읍면동 위원회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수평적 구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평적 구조가 되려면 위원회 선발조차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참관인의 지정을 현재 읍면동 위원이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보다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으로 지원받아서 지원자 중에 랜덤으로 선발하면 일반 참관인을 좀 더 투명하게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투표일 투표함 이동 시 문제점입니다. 2024년까지 투표일 투표함 이동 시 경찰 2명, 선관위 지정 참관인 2명, 선관위 직원 2명으로 총 6명이 참가했습니다. 2025년 대선에서부터 선관위 지정 참관인 2명이 각 정당 지정 2명으로 변경되었는데 각 정당에서 참가시킨 인원이 많지 않아서 선관위 지정 참관인 2명으로 시행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지정이던 각 정당 지정이던지 포함되는 사람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 대부분의 뽑힌 사람들은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이득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나눠먹기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일반인 참관인을 꼭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정치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참관인은 현재 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참관인들이 다같이 개표소까지 이동하면 깜깜한 투표함 이동 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투표일 투표함 이동 시 서명한 참관인이 동반할 의무가 없어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접수받을 때 서명하기는 본인이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담당한 사람이 서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을 담당한 사람이 서명을 새로 하게 되면 그 잘못을 잡아낼 수 없으므로 위험한 방식입니다. 또한 이동 시 참관인을 현행 각 정당에서 한 명씩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각 정당 참관인이 너무 부족해서 일반인 참관인이 대리하는 투표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참관인을 공개적으로 선발하고 부족한 참관인은 주변 중고등학교의 학생을 참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표함 봉인지가 깨끗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봉인지가 깨끗하게 떨어지게 되면 투표함 이동 시 봉인지를 제거하고 내용물을 교체하고 새로 봉인지를 붙이게 되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함을 투명하게 만들고 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하여 상자가 열렸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잔류물이 남은 강화 플라스틱 통은 업체를 통해 세척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 번호가 없어서 바꿔치기에 취약한 투표일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여 바코드를 붙여서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 이동 시 1번 참관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봉인에 서명한 참관인이 개표소 접수 시 없는 문제는 참관인 신청을 중앙선관위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받아서 지원자 중에 랜덤으로 배정하고
투표함 이동 시 현재 2인이 담당하는 것을 8인의 참관인이 모두 이동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 컴퓨터에 남는 이미지 데이터 문제는 분류기 노트북에 저장 장치를 제거하고 USB 부팅이 가능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투표함 봉인지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는 투표함을 투명한 강화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고 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잔류물이 남아있는 빈통은 세척업체로 보내서 잔류물을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 지역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 선관위원장을 선발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 투표제도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2024년 총선에서 9곳이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일 투표 결과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시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구 중 9곳에서 출구조사는 민주당이 이긴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실제 투표일 투표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출구조사는 투표하고 나오는 매 5명마다 1명씩 잡고 물어보는 것이라 매우 정확한 조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9건이나 틀렸고, 그리고 뒤집힌 곳 모두 국민의힘만 이기게 되는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편차들이 모두 오차범위 내의 편차들이긴 하지만 왜 국민의힘만 이기는 방향으로 뒤집혔을까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계산해 보았지만 뭔가 그럴듯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고, 아직 투표일 투표함 바꿔치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뒤바뀐 출구조사의 원인은 집값이 떨어지기 겁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투표하고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을 뽑았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투표일 투표함 바꿔치기는 없는 것 같지만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들이 사라지기 전에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하게 된다면 내 투표 사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추적될 여지가 있지만 투표일 투표에 참가해서 투표지가 바뀌는 여지가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일 겁니다. 가장 최근의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선거 투표율이 34.74%였습니다. 사전선거율이 더 높아져서 60%가 되어서 투표일 투표지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영향이 없어지도록 되기를 바랍니다.